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문제 중에서 분석 작업, 그 부분합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부분합이 또 있는데요. 이 부분합은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룹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항목에는 합계라든가 평균이라든가 뭐 최대값, 뭐 최소값, 개수 그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제 또 나오는 기능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하기 전에는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을 꼭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그 분석 작업, 그 부분합을 할 때 순서를 좀 적어 놓긴 했는데요. 그 순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필드를 기준으로 꼭 정렬을 해야 되고, 이 정렬을 안 한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은 안 됩니다.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분합에 들어가면 정렬했던 부분과 또 우리가 그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을 해야 되는 항목이 서로 일치가 돼야 돼요. 요 부분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렬을 했을 때 그 기준점의 필드명과 그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에 들어갔던 부분의 필드명하고 서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함수 선택하고 계산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채트는 그거는 꼭 해지를 해 주시고 나서 우리가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통해서 이거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부분합 1번 첫 번째,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신입사원 진급 심사 결과표에서 성별별로, 이거 지금 누구별로 해야 되냐면 성별별로 필기와 실기의 합계를 계산을 하고, 요게 이제 1차 부분합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차 부분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면접의 최대값을 구하는 부분이 2차 부분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합을 구할 때는 요 밑에 있는 요 조건을 또 좀 보셔야 돼요. 정렬은 누구를 기준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먼저 여기 가서 한번 해볼게요. 정렬을 할 때는 범위를 지정을 하고, 만약 여기에 병합된 셀이 있거나 그러실 때 그 병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우리 정렬을 눌러주시면 돼요. 정렬을 눌러주셔서 지금 정렬을 해야 되는 기준이 누구예요? 성별이에요. 정렬 기준은 요 셀값에 정렬은 누구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 그랬어요. 오름차순이라는 게 가나다. 작은 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그 오름차순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성별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정렬이 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뭐로 들어가시면 돼요? 부분합에 들어가시면 돼요. 데이터 도구에 있는 이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개요창에 있는 이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꼭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정렬을 누구별로 했어요? 성별별로 했어요. 그러면 이 그룹화 항목도 성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렬을 했던 이 부분과 또 부분합에서 그룹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뭘로 바꾸셔야 돼요? 성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분합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분합 계산 항목이 내가 원치 않은 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 체크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체크를 풀어주셔야 돼. 요걸 두 번째 할 때 풀어주셔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깜빡 잊고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첫 번째 부분합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체크를 안 하면 첫 번째 했던 거는 없어지고 마지막에 하는 것만 화면상에 나타난다면 결과가 마지막에 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셔야 1차 부분합과 2차 부분합의 결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부분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약한 부분이 아래쪽에 나와야 됩니다. 얘를 체크를 풀어버리면 위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아래 표시에 체크를 해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까 문제에서 누구? 성별별로
필기와 실기에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이게 1차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실기, 그리고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함수가 합계가 있으면 돼요. 그럼 되신 거야. 그럼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남자의 필기와 실기 합계가 나와 있고 여자의 필기와 실기 합계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1차 부분합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2차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들어가셔서 다시 부분합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부분합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존에 했던 1차 부분합에 했던 거를 없애요. 만약 또 필기와 실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놔두면 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죠. 두 번째는 누구? 면접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면접의 최대값. 누구별로? 성별별로.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의 최대값, 최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면접의 최대값, 성별별로 면접의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면접의 최대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남자 최대 92, 여자 최대 80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윤곽이에요. 그래서 윤곽은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1번을 눌렀을 때는 전체가 표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약된 부분, 총합계가 나타나는 거고 4번을 눌러주게 되면은 전체가 다 보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윤곽을 지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보면은 그룹 해제에 가서 개요 지우기 또는 뭐 윤곽 지우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가 회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분합이 잘못돼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세요. 부분합에 들어가서 이쪽에 나와 있는 모두 제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모두 제거를.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됐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1번이 된 거고. 그래서 정렬했던 부분과 그룹을 하고자 하는 그 그룹할 부분의 필드명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것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요 지점별 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이번에는 누구별로 해야 돼요? 지점별로예요. 지점별로. 그래서 지점을 지금 무슨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부분합은 지금 뭐예요? 판매 금액의 최대값. 얘가 1차. 그 다음 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 2차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 정렬에 들어가서 누구별로 지점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강남점끼리, 강동점, 강북점, 강서점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정렬이 됐죠. 그래서 다시 그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부분합. 제일 먼저 부분합에 들어가면 그룹할 항목이 누구로 되어 있어야 된다? 지점. 이 지점 필드명이 첫 번째 있으니까 여기 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풀어주시면 돼요. 다 풀어주시면 되고 아까 1차 부분합에 해당이 되는 누구? 판매 금액의 최대값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판매 금액의 뭐를 구하면 돼요? 요 최대값.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건 체크를 풀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얘가 1차 부분합.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연럽이는 뭐 이렇게 되어 있든 이렇게 되어 있든 감점은 안 되지만 그래도 넓혀놔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 그대로 부분합에 들어가서 두 번째 여기 부분합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주셔서 이게 이렇게 명령이 없어져 버렸어. 범위가 지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두 번째 부분합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1차 부분합 했던 거는 없애고 그 다음에 누구 하셔야 돼요? 순 매출액에 뭐로 들어가셔야 돼? 합계. 순 매출액의 합계. 지점별 순 매출액의 합계.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최대값 나오고 요거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문제 하나가 여기 나와 있죠. 요 부분합 실의 결과를 나타내는
요약이라고 나오죠. 합계가. 그 요약을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합계의 형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바꿀 때 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셔도 되지만 내용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바꾸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축키가 뭐냐면 컨트롤 우리 여기 바꾸기 나오죠. 컨트롤 우리 뭐로 들어가 주시냐면 F나 뭐 아니면 컨트롤 H나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 컨트롤 F를 눌렀을 때는 찾기가 나오니까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바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컨트롤 H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바꾸기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써주시면 되지. 찾을 내용에다가 요약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바꿀 내용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합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저는 좁아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건데 찾을 내용에다가는 요약, 바꿀 내용에다가는 합계. 그 범위는 이 시트에서 바꾸는 거니까 이 시트로 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모두 바꾸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4개가 이렇게 한 번에 합계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더블 클릭해서 바꾸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요. 한꺼번에 바꾸려고 했을 때는 컨트롤 H 또는 뭐 컨트롤 F를 눌러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유형을 또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도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사원별 급여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이번엔 누구별로 해야 돼요? 정렬을 해야 되는 게 직이에요. 직이별로 근속 연수의 평균 얘가 1차. 그 다음에 근속 수당의 합계가 몇 차가 되는 거예요? 2차. 그런데 요 직위를 정렬을 할 때 요 순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누구 순서대로?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요 순서대로 사용자 지정으로 정렬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정렬에 들어가셔서 누구대로 해야 되냐면 지금 직이에요. 직이. 셀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원하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순서대로. 여기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 목록에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내용이 당연히 없겠죠. 그럼 여기 목록 항목에다가 하나씩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과장, 대리, 사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다시 요 직위를 누구 순서대로요?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이쪽에 부장끼리, 과장끼리, 대리끼리, 사원끼리 나왔죠? 이 상태에서 정렬의 부분합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부분합에 들어가 주시면 먼저 보이는 거 다 체크 없애주시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만 놔두시면 돼요. 누구별로? 직위별로. 첫 번째 부분합은 근속 연수의 평균이었어요. 근속 연수의 그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평균. 근속 연수의 평균. 얘가 바로 뭐다? 1차 부분합이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부장의 평균, 과장의 평균, 대리의 평균이 나왔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셔서 2차 부분합을 하시는 거예요. 2차 부분합을 하실 때는 1차 부분합 했던 거 해제하셔야 되겠죠. 해제를 해주시고 이번엔 누구예요? 근속수당의 합계. 근속수당의 그 다음에 누구로 해야 돼요? 합계.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합은 간단해요.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하시게 되면 답이 엉망진창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뭐를 해야 된다?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 그 정렬했던 기준점의 필드명과 부분합을 할 때 그 그룹화할 필드명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부분만 놓치지 않고 하시게 되면 충분히 요거는 맞을 점수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합을 잘못해서 다시 새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기 분합에 들어가서 모두 제거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 부분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